결국은 형사처벌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들고 나간 근로자, 그 기술을 사용한 회사까지 공동 불법행위 연대 채무자로 묵을 수가 있다. 비밀관리 관련해가지고 좀 특별히 강조하시고 싶은 게 있다면서요? 다른 변호사님들이나 업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강조하고 계신 게 있는데, 어느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을 하다가 비밀을 들고 나가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초창기에는 회사 차릴 돈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통 좋은 조건을 제공받고 이직을 합니다. 과장이었다가 막 부장직 달아주고 연봉 5천만 원 받기로 했는데 1억을 주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에 뭐 10% 20% 인센티브를 준다고 한다던가, 그다음에 뭐 차도 하나 뽑아주고 법인 리스트 하나 뽑아주고, 이런 조건들이 딱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비밀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채용을 허락하거나 아니면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교사해서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 형사처벌을 해가지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피고인은 개털일 때가 많아요. 판결받아도 못 받아. 그러면은 이 돈을 결국은 실제로 이 기술을 이용해서 매출을 일으켜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이 회사를 통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직원이 들고 나간 비밀을 사용해서 매출을 일으킨 회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몰랐다. 저 기술이 있는 건 아는데 저 사람 개인의 기술이고 기술 좋다 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렇게 쓴 거지, 내가 그게 그 회사의 영업비밀인 걸 어떻게 알았겠노? 그러면은 알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누가 해야 돼요? 청구하는 사람이야. 네. 그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증명해? 쉽지가 않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어느 회사든 직원이 이직을 한다 그러면, 그 이직 때문에 사직을 한다 그러면 이직하는 곳을 알게 되고, 또 당장은 뭐 사직을 해서 집에서 쉰다 하더라도 몇 달 후엔 또 다른 일을 또 하게 되면 그 회사를 또 알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던 일이 그러면은 결국 그 업종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A라는 회사로 넘어갔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A라는 회사에게 공문을 보내는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세요. 최근 당신네 회사에 입사한 홍길동이라는 사람은 우리 회사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하면서 별지 기재 정보들을 취급하여 온 사람이다. 이 홍길동이 취급하였던 정보들은 모두 우리 회사의 영업비밀이자 중요한 자산이니까 만약에 귀사가 그 정보를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만약에 홍길동이가 그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되거나 그 정보를 귀사에게 제공한다면 그 즉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딱 써가지고 별지로 영업비밀 리스트 딱 적어가지고 보내면, 내용 증명으로 보내는 거죠. 보내면 뭐 다시 의견을 주고 안 주고 뭐 다 필요 없어. 보내놨잖아요. 나중에 이 사직한 직원이 들고 나간 기술을 이 회사가 사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고소를 할 때 뭐가 증명이 됩니까? 알고 했다. 회사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형사고소할 때도 피고 회사들을 또 잡을 수도 있고, 민사소송할 때도 피고 1, 피고 2로 들고 나간 근로자, 그 기술을 사용한 회사까지 공동 불법행위 연대 채무자로 묵을 수가 있다. 회사, 근로자, 너네들 둘 중에 누구라도 다 내놔. 뭐에게 회사가 전적으로 다 내놨다. 난 좀 억울한데 왜 우리 회사가 돈 빡써? 당신들끼리 알아서 내부 정산하세요. 그건 당신들 일이고 나는 하여간 둘 중에 아무나 돈 다 내놔.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 피고 회사 입장에서도 합의에 나설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결을 받아가지고 피고인이 돈이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 회사에게도 판결을 받으면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회사에 대해서 집행을 하려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할 거고, 근데 회사가 부동산이 없어. 다 뭐 세를 살고 있어. 그럼 뭘 합니까? 그 회사가 이 영업비밀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술로 매출을 일으키면 그 매출 대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회사에 대한 매출 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거지. 돈을 못 받게 딱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소문을 왜 되겠습니까? 난리 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만 좀 합의해가지고 말라는 대로 좀 주고 할 테니까, 이래 변호사 병하고 저조가 줘줄 테니까 그만 하입시다 라고 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지. 그러면 피해 회사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 오늘은 김승진 변호사와 함께 영업비밀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도 저희가 현업으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좀 중소기업일수록 이 보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로써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이 굉장히 강력한 제도를 많이 두고 있는 만큼 특화된 제도, 특화된 인력, 이것들을 활용해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것을 특별히 유의하시고, 오늘 강의 가운데 김승진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예방책들도 꼼꼼히 챙기셔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문제가 이미 생기신 분들은 로브라더스 법무법인 맑은 뜻을 찾아와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